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12월에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주식 세금에 대해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세금 산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주제인 주린이를 위한 국내, 해외 주식 세금 총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 세금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드리고 주식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분리과세는 다소 종합소득세 안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즉 개인의 연봉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소득별로 세율을 다르게 주어 부의 재분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시라면 세율 구간이 15%, 5천만원이시라면 세율 구간이 24%입니다. 하지만 여기 단순히 연봉만을 기준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에는 소득공제라는 것이 붙는데요. 다시 말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세율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7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시라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으로 세율은 24%가 아닌 15%가 적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연봉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 구간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을 낮춰준다면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시키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부과되는 세금이 2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00만원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부터는 주식 세금과 연관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를 쉽게 생각해서 너무 작아서 분리해서 처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봉이나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 또는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 플러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15.4%를 부과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앞에서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귀속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부과가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의 배당소득과 이자로 인해 종합소득세 구간이 변경되어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를 쉽게 생각해서 너무 커서 분류해서 처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거액의 소득이 발생되므로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얘는 앞서 분리과세와 달리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종합소득세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에 합쳐지게 된다면 누진세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어 세법상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금의 큰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주식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세금에는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거래세는 일회성으로 단일과세이며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며 손실이 발생하여도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 시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와 해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해외 대비 많이 높였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선진화법이 발달하고 개정됨에 따라 2023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로 증권거래세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해외 주식은 구분 없이 0.0022%로 매우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리과세의 원칙을 따르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순수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총 15.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해외는 순수 배당소득세 15%만 부과하여 별도의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사실상 배당소득세는 국내나 해외나 거의 차이가 없이 15%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또한 배당 입금 시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별도의 조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류과세의 원칙을 따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의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소득세의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작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4월쯤 되면 주 거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진행하니 해당 절차에 따라 등록만 하시면 별도의 계산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추후에 전자세금 공지서가 오면 공지서에 공지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손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전 세금이 아깝지만 수익에서, 즉 벌은 돈에서 내는 것이니 매년 충실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 수익률이 200%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준은 국내와 해외가 상이한데요. 국내의 경우 한 종목 기준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 전부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바뀌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뒷부분에서 2023년 개정안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손익합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1년 내 수익 실현, 다시 말하면 매도 기준 수익이 5천만원이고 손해가 2천만원일 경우 합산 손익이 3천만원이면 합산 손익 3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750만원의 세율 22%인 60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안정적인 우상향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 메리트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수익 실현 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면서 정화손익을 낮춰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세금 3가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 원칙을 따르며 사실상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개정안과 펀드 채권이 합산된다는 점이 추가사항입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류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별도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을 이야기하기 전 2월 공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월 공제는 올해 손익 합산이 마이너스이면 내년 수익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1년 수익이 1,000만원, 그리고 손해가 2천만원으로 인해 손익 합산이 마이너스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수익 5천만원, 그리고 손해 2천만원으로 손익 합산이 플러스 3천만원이 되어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 2021년 손해 부분이 2월 공제되어 3천만원에서 2월 공제 금액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2월 공제의 원리입니다. 2월 공제는 5년간 2월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 빼기 금융투자 2월 결손액에서 기본공제를 추가로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5천만원이며 해외 주식 투자 기준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내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과거 대비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 투자 대비 공제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율인데요. 대주주 기준을 과거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3억 이하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초과일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 27.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 세금에 대해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한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손익에 대한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되어 토탈 주식 자산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세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 투자 시 세금은 단순히 저희 자산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장기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매도가 진행된 것이 아니니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고 부과되지 않은 세금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주는 배당금과 저의 자산이 주는 배당금이 합쳐져서 저희에게 더 커다란 배당금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점차 주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세금을 활용해야 하며 세금이 주는 배당금과 매도로 인한 손익 중 어떠한 것이 나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며 장기 투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기본부터 국내, 해외 주식 세금까지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